1957년 필라델피아 외곽 숲길역 누군가 버리고 간 작은 종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이름도 기록도 신고도 없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957년 2월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팍스 체이스하는 조용한 주거 지역 끝자락 수스퀘해너 로드 인근 숲을 속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이상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처음 그곳을 지나간 건 토끼 덫을 확인하러 왔던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과 엮이기 싫어서 상자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죠.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그 상자를 발견했고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자를 열었을 때 순간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4살 전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발가벗은 상태였고 최근에 머리를 짧게 자른 듯한 삭발 흔적과 심한 영양실조, 여기저기 뭔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사망 시점은 발견 며칠 전으로 추정되었고 쌓이는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 즉 폭행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의 신원 확인에 나섭니다. 아이의 얼굴 사진이 신문과 방송에 반복해서 등장했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아이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 40만 장을 제작해 지역 곳곳에 붙이고 심지어 가스 요금 고지서에까지 동봉해서 모든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지문 채취, 치과 기록 대조, 인근주 전국 데이터베이스 조회, 고아원, 병원, 학교,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믿기 힘든 한 줄이었습니다. 일치하는 기록 없음, 실종 신고 없음, 아이는 사회보장번호도 발급된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아이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America's Unknown Child, 미국의 이름 없는 아이.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는 어떤 단서들이 있었을까요? 아이의 시신이 담겨 있었던 상자는 원래 지페니에서 판매하던 유아용 바시넷이 들어있던 골판지 박스였습니다. 경찰은 이 박스를 추적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매장을 찾았고 몇 명의 구매자도 특정했지만 아이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는 몇 가지 물건이 더 발견됩니다. 파란색 꼴된 모자, 남자용 손수건, 어린이용 스카프와 신발 등. 하지만 이 물건들은 모두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DNA나 지문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검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씁쓸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멍과 상처, 수술흔으로 보이는 흉터까지 있었습니다. 발목, 사타구니, 턱 아래에 있는 몇몇 흉터는 의료 시술의 결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사고로 다친 아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아이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으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히 정리하면 위탁 양육가정 연루설,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의 한 위탁 가정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그 집에서 유람과 담요가 발견되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없어 관련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엠마 사라는 여성의 증언에 입양 인신매매 가능성. 2000년대 초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조나단이라는 소년을 사서 학대했고 그 아이가 바로 보이 인 더 박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출생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아이일 가능성. 해당 가설은 추측이지만 사회보장번호, 실종신고, 학교 의료 기록 등 어떤 공식 시스템에서도 아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과 수사관들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었거나 태어나자마자 비공식적으로 다른 가정에 맡겨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가설은 누군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의학검시관 사무실에서 일하던 레밍턴 브리스토 그리고 비독 소사이티라는 콜드케이스 전문 자원단체는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덤에는 America's Unknown Child라는 문구가 담긴 비석이 세워졌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꽃과 인형을 가져다 놓으며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경찰은 한 번 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아이의 유해를 다시 한번 파내 최신 기술로 DNA를 추출하기로 한 것이죠. 수년간의 분석 끝에 수사팀은 유전자 계보를 따라가며 먼 친척들의 DNA를 하나씩 연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어머니 쪽 먼 친척과 매칭이 이루어졌고 출생 기록을 통해 그의 친모와 부친이 추적됩니다. 마침내 2022년 12월 필라델피아 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보이 인 더 박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조지프 아우구스투스 차렐리. 1953년 1월 13일 출생. 사망 당시 나이 4세. 경찰은 조지프의 친부모를 특정했지만 이들이 실종 신고를 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부모를 범죄자로 특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고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과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조지프는 분명히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는 사회보장번호, 실종신고, 공적 기록이 전혀 없었다. 65년 만에 이름은 밝혀졌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는 여전히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한 줄 더 붙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조지프 아우구스투스 차렐리. 그는 거의 70년 동안 보이 인 더 박스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덤 비석에는 그의 진짜 이름이 새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닌 한 사람의 아이로 기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실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